마지막 시간이죠. 근데 인제 아까 인제 요런 인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우리 머신러닝에 인제 인제 들어오신 거죠. 예,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영이 또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또 뭐 무슨 항상 진영이 있잖아요. 뭐 게임도 진영이 있고, 그죠? 뭐 모바일 게임 을 좋아하는 이제 사용자냐, 아니면 뭐 무슨 뭐 하드코어 이제 PC 게이머냐, 아니면 뭐 콘솔 게임을 하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뭐 산업적인 이제 그룹도 뭐 제조업이냐, 뭐 정보 산업이냐, 뭐 금융이냐,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도 패밀리가 있고 서로 집안이 다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큰 집안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까 논의 드린 대로 요 파라메트릭 이제 매개 변수형의 이제 집안들이 있고, 그리고 인제 비매개 변수형이 이제 있는데, 이 비매개 변수형에서 인제 결정 트리가 인제 "현실의 강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인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표 형식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지적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제 한번 씹어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정형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죠? 왜냐면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캔서라든지 보스턴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속성을 결정했어? 내가 전문가고 내가 정했다. 그죠? 근데 왜라고 하는 것을 뭐 입증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나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했다. 근데 흑인 인구는 왜 추가하셨어요? 문제가 있죠. 전문가의 관점, 그 당시 시점의 전문가의 관점이었던 거고. 그런데 이 매개변 수형에서 신경망들은 이제 대체로 어떤 것들을 해서 굉장히 이제 큰 강점을 이제 지니냐면 비정형성이 강한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영상이나 텍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표 형식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고, 이제 현실의 이제 관계를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정형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매니폴드 가설에 부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제 그렇거든요.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금융에서 정하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죠. 뭐 대출을 했을 때 이거를 뭐 사고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그런 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어떤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매개 변수형을 우습게 볼 일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인류적인 어떤 보편적 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 평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정하는 이제 보편적 가치, 인류적 가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연적이냐 하면은 아니죠. 자연은 적자생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대치가 되는 가치예요. 근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지금 뭐 "정신 차려. 이거 우리 지금 도덕 시간 아니다. 이거 머신러닝 시간이야." 제가 인제 이 주제를 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많은 정보들은 이게 좋든 나쁘든 인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위적인 아닌데, 어떤 것들은 그게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인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과 이제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출하고 뭐 이런 것들, 금리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위적인 규칙이죠. 화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인위적인 규칙인데 현실에 굉장한 파워를 지녀요. 그건 당연하죠. 대출 한번 받아 보세요. 그 이자가 높아. 아 괴롭지. 괴로워. 근데 그거는 원래 자연 현상은 아니거든요. 자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난 안 괴롭다. 이거는 인정역이야. 아 안 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괴로워요. 그죠? 근데 이 신경망이나 선형 모형이 인제 매니폴드 가설을 할 때는 인제 영상이나 이런 게 왜 잘 될까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모방하는 건데, 우리의 어떤 시신경 체계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모종의 함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그 일부를 이제 모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신경망이 그런 데서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도 인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켜켜이 인제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언어도 인위적이죠. 그 인위적인데 그 인간만 할 수 있고, 근데 내재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딱히 말을 할 수가 없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신경망에 인제 그 잘 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90 년대와 인제 20 세기 이제 초반에는, 20 세기 초반이라고 해야 되죠. 노암 촘스키 뭐 이런 분들이 그 언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그 E는 MC 스퀘어 같은 스타일로 인제 딱 그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래서 인제 많이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연어나 텍스트 처리는 '아 이거 뭐 답이 없네.' 이게 좀 많이 포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결정 트리로도 안 돼요. 그랬는데 그 인제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그거를 어떤 이제 '규칙 기반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제 문제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인제 공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결정 트리는 와 인제 요 파라메트릭과 인제 논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그 우리의 혼재된 현실과 데이터를 바라보는 이제 다양한 관점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언젠가 끝 뭐 결판을 낼 것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인제 그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는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금리처럼 인위적이고, 어떤 거는 그냥 그 얼굴을 보고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이제 영상을 인식한다는 거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사람도 또 많은 동물들도 하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연 현상의 어떤 한 단면을 이제 캡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은 사자도 독수리도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멍멍이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금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사자나 멍멍이는 할 수 없어요.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표 형식의 데이터를 보고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 안 되죠. 멍멍이들은 안 되고. 근데 사람은 그것들이 인제 유용하다고 이제 느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그 '결정 트리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신경망으로서 대체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자세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과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 트리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과적합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냐면, 그 과적합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매개 변수형과 결정 트리가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인제 논의한 거는 이제 이 함수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선형 모형에서는 과도하게 복잡한 그 방정식을 이제 사용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근데 결정 트리는 그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현상적으로는 과적합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인제 근본적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인제 우리가 인제 고민을 해볼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대단히 이제 현실적인 자세를 취해요.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과적합이 발생하는 이제 근본적 원인이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결정 트리의 원리가 요거 인제 보면, 이게 그 좀 짧은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캔서에서도 과적합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깊이가 깊어지는데 고작 샘플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색상이 완전 하얗거든요. 하얗게 질린 거야. 왜냐면 이 색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분리가 잘 된 건데, 요렇게 색상이 완전히 하얗잖아요. 그러면 얘가 1대1인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면 분리가 아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가 다 안 된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한 샘플 2개가 하나는 0 번이고 하나는 1 번인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0.5로 이렇게 치솟습니다. 이제 요 샘플에 대해서만. 근데 이거는 티끌이죠, 티끌. 근데 요 티끌 하나도 잡자고 if 였음을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러면 요 티끌들 몇 개 때문에 if 였음을 더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래밍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지엽적인 몇 개를 잡자고 if 였음을 하면 전체적으로 망가져 갖고 코드를 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죠? 가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고, 요런 티끌들은 어떻게 될까요? if 였으면보랑 그냥 예외로 날린다든지, 그냥 일부의 오류를 수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전체 틀을 흔들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해 주는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깊이를 제한하는 하는 방식으로 그 표현력을 규제하려고 노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맥스 뎁스를 지금 최대 깊이가 20 이니까 한 절반 정도로 이제 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인제 맥스 뎁스를 실제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아까 22 에서 22가 원래 필요한데 지금 최대 깊이를 10 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10 에서 그 잘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인제 의구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대부분은 티끌 잡느라고 깊이가 깊어질 줄 알았지.' 이런 의구심을 확인하는 게 요거예요. 그 왜일까요? 이게 그 전체 절반, 하반부를 그냥 딱 잘라냈는데 훈련 점수를 거의 희생을 안 했어. 일부 몇 개 틀렸지. 근데 그 나머지 그 큰 거에서 깊이가 22 인데 거의 절반을 그냥 "안 돼." 이렇게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요 상반부만 살린 거예요. 근데도 이게 98 이나 한다면 나머지는 굉장히 지엽적인 티끌들을 잡느라고 저 깊이를 이제 간 거야. 얘는 안 말리면 이 티끌 하나까지 잡으려고 언제까지나 무조건 if else 이 계속 인제 작성이 됩니다. "워 진정해, 진정해. 그 티끌, 그 멀리서 보면 안 보여. 뭐 저기 점심시간 때 먹은 그 김치찌개 요 튄 거 옷에 안 보여, 안 보여. 그 뭐 진짜 뭐 신경을 써야 보이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매니폴드 가설을 해 가지고 뭐 선형 모형이나 신경망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곡선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 곡선을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 굴곡을 좀 없애서 그 일반화 성능을 이제 높이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는 신경망에서도 여전히 유용해요. 근데 결정 트리는 그렇잖아. 결정 트리는 그냥 되게 현실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if else 문을 언제까지나 만드는 애야. 근데
얘가 티끌을 너무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써 갖고 이렇게 깊어지니까 일반 성적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적당히 자르고 그 틀리는 거는 그냥 약간 그 트라이 캐치 같은 요런 느낌이지. 그 "몇 개 포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그게 이익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인제 이 훈련 성능을 인제 희생을 하면 이 일반화 성능에서 어쨌든지 원리는 다르지만 뭔가 이익이 있어 주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익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우리의 인제 신락 같은 희망은 이 최적화 성능을 희생할 여지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절반이나 잘라냈는데도 뭐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아요. 그죠? 1%뭐 정도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인제 그 또 한 절반은 가는 거야. 빠박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의 반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점수를 90 점대로 유지를 해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이게 그 깊이 5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화 성능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이거 말짱 황이라니깐요. "그 봐. 그 내가 그 처음에 의구심을 가진 게 맞네. 어? 결정틀이 뭐 그 저 빛 좋은 개살구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지 모르겠네. 뭐 왜 이렇게 뭐 광고를 시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결정 트리는 여기서 인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결정 트리는 인제 선형 모형하고 정말 근본적인 어떤 다른 그런 방식을 인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인제 120 페이지와 121 페이지 보시면 그 장단점과 이제 매개 변수 그죠? 이렇게 있는데 주요한 단점은 과대적 합이 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 깊이를 제한하는 게 그 가지치기라고 이제 불러요. 뭐 이게 나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인제 그 90 년대에는 앙상블이라는 이제 기법이 만들어지고 어 이 앙상블이라는 기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앙상블 기법을 이제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약간 그 위키백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위키백과가 그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을 이제 능가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 갖고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이 망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이거의 근본적 원리는 집단지성이에요. 근데 말이 집단지성이지 이게 무슨 뭐 정확한 원리는 없어요. 그죠? 그냥 약간 이런 거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써. 근데 그거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어 이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막 그 다시 또 수정을 해. 근데 또 그걸 보고서 또 누가 수정을 해. 근데 또 누가 보고서 또 수정을 해. 그러면 인제 이 약간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어쨌든 그 해결책을 그 구체적 수학적 기전은 아닌데 어쨌든 다수가 그렇게 느끼는 무언가로 인제 결정이 되면서 그것이 인제 올바른 것에 결론적으로 가깝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 기대를 가지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어떤 통찰을 이제 방법론화한 게 인제 앙상블이라고 이제 보여요. 그래서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웰컴 투 90 년대입니다. 앙상블. 그죠? 저는 인제 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합 모델 뭐 조합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거든요. 앙상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모형을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걔네들의 그 생각을 결국 생각은 아니고 예측을 다수결이나 뭐 평균 내는 거죠. 이게 약간 집단 지성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수학적인 원리 뭐 매니폴드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결국 과적합이 발생하는 이유가 약간 이제 어느 너무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게 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노출이 되고 그 소셜 미디어나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러면은 인제 그럼으로 인해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그 오픈 소스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이제 되게 뜻밖이고 의외거든요. 위키백과도 마찬가지로.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도 그 위키백과가 뜨는 게 되게 의외였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모아 놨는데 그냥 어디 뭐 동네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써 놓은 게 우리를 이겨? 근데 뭐 네이처지에서 그 위키백과의 품질이 오히려 이제 브리타니커 백과사전보다 낫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 대못을 박아 줬죠. 브리타니커 백과사전한테는. 그리고 오픈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도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제가 이제 되게 기억이 나는 게 2004 년인가 그때 MIT 그 리뷰라는 이제 뭐 잡지인가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있을 텐데 그 미국에서 인제 그거 이제 그 보면서 2004 년에 그 오픈 소스와 관련해서 되게 논쟁이 핫했거든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소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부른 정도였어요. 자본주의의 적 뭐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반한다는 거죠. 이렇게 라이선싱하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이제 해야 이게 그 잘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그 인제 그 모형과 오픈 소스가 상존하죠. 그죠? 여전히 인제 그 MS의 그 훌륭한 소프트웨어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제 여전히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고 구글은 뭐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오픈 소스화했는데 내부적 검색 엔진을 오픈 소스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윈도우즈 훌륭하죠. 훌륭하고 맥도 훌륭하고 그 리눅스도 훌륭한데 그 방식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인제 오픈 소스의 장점들은 그 리눅스나 이런 그 모형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의의 시점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그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이제 기회가 많고 이제 클로즈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의 내부적 논리에 이제 특화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인제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인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인제 올려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인제 하면 안 되고 이게 온라인에 올라가서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 검증과 뭐 의견과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하게 될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더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막 다듬어지고 이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픈 소스의 성공적 전략을 이 강의에도 저는 사실은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올리는 거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론은 그렇고 그래서 인제 결과적으로 인제 앙상블이 이제 잘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인제 요 사이킬런에서 앙상블 요 패키지가 달라요. 그래서 인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이제 가져올게요. 그러면 인제 요 그 캔서 트리와 대비되는 캔서 포레스트라고 부를게요. 이제 캔서 트리도 불길한데 캔서 포레스트라니. 와 그런 숲에는 가고 싶지 않네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인데 요 이 N 에스티메이터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몇 개의 모형을 이제 형성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성공하려면 많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의 99.95%는 쓰레기죠. 왜냐면 99.95%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죠. 그냥 만든 사람만 이제 그냥 사용하고 그냥 관심이 없죠. 근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많은 관심을 갖고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이런 거 누구나 지켜보고 있거든요. 리눅스 누구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용이 높고 이런 것들은 많은 것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더 품질이 좋아진다는 거지, 오픈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텐서플로우, 사이클런, 요 파이토치 이런 것들도 이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기반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지금 기계학습과 뭐 딥러닝에 지금 관심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면 누구 뭐 이론적으로는 잠재적으로는 누구나 그 소스 코드를 보고서 이제 개선을 할 가능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고 지금은 많은 관심을 이제 받고 있죠. 이 머신러닝 분야가 이제 뜨고, 이 사이클런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인제 그 보시면 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스 요렇게 인제 나오는데, 여기서 그 사이클런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보다도 사이클런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1 등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 등만. "이것만 사용해라."는 아니에요. 뭐 XG 부스트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죠? 근데 일단 사이클론을 모른다? 그거는 인제 어 절대 다수를 모르는 거니까 그건 인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티메이터 그 100개, 그러니까 모형 결정 트리 100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모델 평가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캔서 포레스트고 그 나머지 설정은 이제 똑같이 해 줘야 돼요. 캔서 인제 타겟하고, 이 랜덤 스테이트를 아까 몇으로 비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0 하고 요 나머지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스트래티파이 하고 이런 것들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제 공정한 비교니까. 그래서 모형만 인제 앙상블로 이제 바뀌고 요렇게 인제 합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다시피 아까보다는 쬐끔 높은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돼요. 뭐 95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선형 모형을 이제 정교하게 튜닝했을 때 그 97% 에는 좀 미달하는 느낌이고, 여전히 과적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데 단일 결정 트리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인제 서로 다른 결정 트리들을 여러 개 만든다는 측면에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제 문제 나오는데 보스턴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보스턴 이제 포레스트하고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써야 될 거고, 내부적으로 이제 "100 개의 모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인제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모델 평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인제 보스턴 포레스트 이후에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타겟 들어가고 랜덤 스테이트 요 4 였죠.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는 지금 보스턴 데이터 자체의 속성 중에는, 속성이나 레이블 중에는 스트래티파이를 할 수 있는 분류가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냥 인제 요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찰스간 인접도 이런 것들이 분류도 해당하고 방해 개수 이런 것들이 또 분류에 해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분석은 안 했으니까 일단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랏?' 싶은 요런 성능이 나와요. 일단 원래 결정 트리 단일 결정 트리는 무조건 얘가 100 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 점을 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랑 점수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결정 트리가 무작위성이 있는데 거기에 랜덤니스가 더 있어. 그죠? 그래서 쪼끔 다르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100 점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누구 하나 결정 트리한테 물어보면 지 생각은 이렇대.
그래 갖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열심히 해 갖고 훈련 데이터 100 점을 맞게 만들어. 근데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제 다른 결정 트리도 형성해 갖고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다수결 내야 돼. 그러니까 인제 어느 하나가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약간 이제 민주주의랑 비슷하죠. 뭐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거의 그 반은 불만족하고 반은 만족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인제 그렇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집단 지성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 극단적인 인제 이런 거죠.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에 그 원인이 아까 논의 드린 이 선형 모형하고 이 신경망과 같은 매개 변수형과는 이 과적합의 원인 자체가 좀 달라요. 예 사이킨 요 그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인제 지엽적인 그런 쏠림이 인제 발생하는 거고 이 과적합의 원인을 인제 극단적 쏠림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if else 문이 약간 막 어느 특정한 곳에 막 집착하는 거야. 와 '아 내가 너를 해내고 말겠어.' 막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면서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게 대강 했는데 인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요 뭐 티끌 같은 요 몇 개가 쪼끔 안 돼. '아 뭐 집에 가기 전에 뭐 이게 뭐 해결하지 뭐.' 하고 이제 뭐 if else 뭐 이렇게 쪼금 해. 근데 돌렸는데 어 생각보다 잘 안 돼. 이상하네. 요렇게 해 볼까?' 해 갖고 인제 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퇴근하려고 막 짐도 다 쌌고 막 가방도 다 싸고 뭐 이렇게 해 놨어요. 이제 나가면 되는데 요거 쬐끔 잡고 인제 가려고 해. 근데 안 돼요. 이것 봐라. 해 갖고 막 이렇게 해. 그래 갖고 갑자기 인제 동료들이 "어 야 퇴근 안 하세요." "가, 가, 가." 하고 이렇게 막 그 짐 다 싸놨는데 요거 이제 잡고 앉아 있는 거야. 8시, 9시, 10시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거죠.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그죠? '에이 몰라.'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집에 가야 돼. 내일 생각하면 금방 돼. 그죠? 근데 이 결정 트리의 원리상 그 얘의 과적합의 원인은 그 복잡한 이런 그런 곡선이 형성되는 게 아니야. 곡선이 없어 얘는. 그래서 얘는 어느 하나에 좀 되게 그 갇혀 가지고 좀 쏠림이 발생하는 거. 그럼 이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그 이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고 순간에 딱 거기에 갇히는 거야. 그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뭐 '나는 절대 안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마 이럴걸요.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제 금전적인 어떤 걸로 고민을 해. 모든 사람이 그 대부분 고민하죠. 금전적인 고민해. 그래 갖고 막 뭐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압박을 느끼고 어딘가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금융기관이나 뭐 아니면 취업이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요게 그 시야가 이제 좁은 상태야. 메모리 딱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 시점에서 이게 수백만 통을 이제 돌리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의 어느 하나가 요게 딱 걸린 거야. 그러면 자기가 딱 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고런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여기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갇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오는 좋은 방법이 뭔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고 또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러면은 인제 요게 갇혀 있는 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해프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트리도 인제 그 원리상 얘네가 if else 문의 경로 우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if else 문을 한번 작성하고 이제 깊어지면 이게 뒤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코드 엎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제 경로 우전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잘해야 돼. 이게 잘못 시작하면 진짜 막 스파게티 코드가 되잖아요. 근데 결정 트리가 그런 스파게티 코드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종종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다른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른 것도 좀 봐 봐."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이 과적합을 이제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제 평균 내고 다수결 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 이 과적합이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와는 다른 점이지 다른 방식인데 현실의 강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위키백과도 그 누군가 인정해 주거나 뭐 이게 이 전문가가 막 서명해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현실적인 세력과 그 이런 걸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 결정 트리가 그 우주적 원리와 근본적인 뭐 이런 거를 뭐 포착해 내느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현실의 강자예요, 현실의 강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랜덤 포레스트가 지금 그 80 점대 중반을 딱 맞아 버리면서 리찌에서 달성했던 그 수준을 거의 그냥 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비교해서 보실까요? 그 리찌로 이걸 이제 하려고 한다? 그죠? 이거는 인제 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제 리니어 모델하고 요 리찌 인제 하고 그래서 인제 리찌를 이렇게 인제 만들고 얘는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튜닝을 이제 해야 될 그 이제 가능성은 인제 있고 그죠? 이제 모델 평가 이렇게 인제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제 그 이제 같은 설정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제 리찌로 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70 점대가 나와요. 그러면 딱 그냥 알고리즘 대 알고리즘만으로 보면 이 랜덤 포레스트는 얘보다 훨씬 높은 일반화 성능을 달성해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선형 모형으로 저 정도 수준을 달성하려면 쉽지 않았어요. 사이클런에서 이제 프리 프로세싱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 인제 우리가 일단은 민맥스 스케일러 인제 해 줘야 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로 이제 극적인 어떤 끌어올림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그 보통의 방법으로는 좀 어려워. 이 정도로 이렇게 낮으면요. 그래서 이제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니폴드 가정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교재에선 그런 얘기 하진 않는데. 그죠? 그래서 인제 민맥스 스케일러 이게 딱 쳐 주고 그죠? 요 X 캔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보스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인제 XX 캔서 그죠? 해서 인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이제 설정을 디그리 2로 하고 뭐 include bias false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사실 뭐 큰 상관없더라고요. 거의 인제 상관없고 그래서 인제 지엽적인 어떤 설정이고 그래서 인제 X 캔서를 이제 해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이 보스턴 데이터 대신에 XX 인제 캔슬을 이제 하면 이제 헉헉헉 이런 거죠. 그래서 인제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방법론이 되게 수월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건드리지 않고서 그죠? 얘는 전 처리를 거의 안 해요. 근데 되게 꽤 높은 수준의 성능을 그냥 달성을 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선형 모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제 늘 이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움 없이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도 인제 이 시험 점수가
이제 비슷하지만 약간 못 미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인제 그 요 리지에서 표현력을 쪼끔 이제 풀어줘 가지고 이제 규제가 이제 지금 과적 합이 쪼금 있어요. 근데 얘를 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력을 살짝 늘려 주는 거야. 그러면은 보시면 표현력을 쪼끔 늘려 주니까 얘가 90 하고 87로 딱 뛰어오르죠. 그죠? 그래서 손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이 선형 모형이 현재로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이렇게 능가하는 요런 느낌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랜덤 포레스트는 이게 집단 지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점수의 범위가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해 보면 한 84 에서 인제 86 정도 범위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형 모형의 최고 수준에는 약간 미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 없이 여기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제 현실적으로 그 많이 씁니다. 근데 깨름직해요. 왜 깨름직하냐면 이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를 이제 보시면 양상을 보시면 이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과적합이 발생했어요. 발생했고 지금의 상태에서. 근데 어 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거든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이 얘네들은 아무래도 그 점수가 그 높다고 해도 과적합의 양상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죠?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보스턴 데이터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양상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이 둘이 그냥 정말 87, 87로 똑같았어. 그럼 뭘 골라야 돼? 저라면 선형 모형 고르겠어요. 왜냐면 그 물론 이제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과적합의 양상을 봐야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과적합의 양상이 적은 걸 골라야 됩니다. 점수가 동일하다면. 그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죠. 근데 결정 트리 앙상블에 한 가지 방법론이 더 인제 유명한 방법론이 있고 요것 때문에 또 XG 부스트가 유명해요. 비교해서 인제 보면 요 앙상블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 이제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다른 방법론인데 결과적으로 인제 보스턴 GBRT라고 부를게요. 말이 요 이름이 힘든 애니까. 그레디언트 인제 리그레서 이렇게 인제 해 가지고 에스티메이트 인제 100개 이렇게 인제 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똑같지. 그래서 인제 모델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이 해야지 인제 서로 인제 되는데 보스턴 이제 GBRT 이렇게 인제 해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 다항식 차원학적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어요. 결정 트리는. 왜냐면 얘네들은 그 매니폴드 가정을 하는 그런 뭐 곡선을 그리고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스턴 데이터를 그냥 원래대로 이제 해 줘야 되고 또 얘네들한테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스케일러가 소용이 없어. 이 스케일러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어떤 그 공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결정틀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은 그냥 x1, x2 뭐 이렇게 있는데 한 번에 한 촉씩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x1들끼리 그냥 이게 쪼개고 x2에서 쪼개고 다시 x1에서 쪼개고 x2에서 쪼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x1하고 x2가 서로 단위가 다른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걸 좋아해. 손이 안 가니까.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의 전문 지식이 좀 많이 없어도 그냥 오 해 올?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그 되게 인제 사랑을 받을 만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 결정 트리가 마치 선형 모형한테 이제 그 못 이기는 이런 뉘앙스로 끝나는 건 쪼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마지막 실험을 인제 요거를 이제 골랐는데, 보시면 인제 테스트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인제 선형 모형을 이제 드디어 인제 능가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인제 이 과적합이 꽤 심해요. 그러니까 결정 트리는 근본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적인 용어로 인제 하이베리언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의 인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음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이 중에 인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제 그 만약에 인제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갔다 하면은 근본적으로는 인제 시험 데이터 점수의 이제 최고값을 가지고서 이제 "누가 이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회에 나갔어.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요 그 마지막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선형 모형을 이겼다.'라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제 미래의 새로운 정말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면, 얘는 최고 97 수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최저 인제 요런 이제 범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게 범위가 이제 너무 넓은 거예요. 물론 이게 그 높으니까 그 '89 이하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 범위가 넓다는 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좀 더 안정적인 그것을 포착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제 선형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머신러닝 과정에서 이 교재를 의지해서 그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제 '그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못 다룬 게 있어요. 뭐 그 자명하게도 이제 잘 아실 거고. 근데 저는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뭐 다 다룬다고 해서 머신러닝의 전문가가 뭐 5일 만에 되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특히나 요새처럼 챗GPT가 있는 이런 어떤 시대에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탈 모델. 나머지 이제 구체적 기법들은 이제 그런 멘탈 모델이 있으면 챗GPT한테 물어보고 구체적 코드를 작성하고 뭘 요구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차원축소, 군집 이런 거는 그냥 되게 통상적인 거고 챗GPT 시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지도 학습이 무엇이고 학습이 무엇이고 기계 학습이 무엇이다, 이런 멘탈 모델은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패키지 관광에서는 그 모든 관광 명소에 다 가 본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핵심적 인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 저 개인적으로 인제 가지고 있고, 그런 목표가 인제 전달된다면 나머지 인제 8대2 에서 이제 나머지 8 들은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실질적으로 이제 해 나가시면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인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혹시 이 진도적 측면에서 쪼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여쁘게 봐 주시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맨날 있어요. 제가 지금 요 사람들이 이게 '책에 있으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책이 지금 뭐 500 페이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본다 하면 이게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 이제 뺀다고 쳐도 사실 인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논의한 거 보시면 책에서는 한 줄 써 있는 거를 우리는 그 파고 들어 가지고 그게 막 반나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 못했다기보단 '행간을 읽기 위해서 노력했다.' 요렇게 인제 봐 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구나 야.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멀티 캠퍼스 인공지능 과정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신다면 또 인제 다른 인제 과정들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개발하시는 이제 과정 속에서 또 같이 살펴보고 이제 뵈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인제 오셨을 때 그 요새는 온라인이 쪼끔 오프라인이 이제 주도적이니깐요.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뵐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인제 온라인 뭐 "언제 인제 수강했었다." 한번 인제 인사 말씀 전해 주시면 무척 반갑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가시기 전에 그 출첵 잊지 마시고요. 그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아이고 재밌었다고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뭐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요. 어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유튜브 뭐 댓글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제 주시고요. 우리 또 서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이제 제가 읽으니깐요. 그래서 주시면 혹시 인제 주시게 되면 이제 반갑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인생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